이 물건은 좀 더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4타경의 100954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작년 2024년 8월 19일 최초 1차 경매가 6억 2,700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번 불허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는 뭔가 진행상의 표시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가격으로 다시 시작해서 낙찰이 됐는데 이분은 미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차에 이제 4억 1,100만 원에 한 분이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신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 질문 주신 분은 낙찰을 직접 받은 분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전세권 말소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거 아니냐. 청주 물건하고 정말 유사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구조를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자체는 이제 2021년 3월 15일 날 SBI 저축은행에 근저당이 되겠고요. 이것보다 빨리 이제 전세권 설정돼 있고 전입도 물론 빠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왜 말소가 안 됐나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본 거죠. 더군다나 이분은 임차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그 보호 요건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로서 효력이 없었는데 이분은 자연인이거든요. 24년 3월 26일 날 보면 여기도 전세권자 최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명확하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하고 주택임대차 가로 닫고 제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면 2번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만 배당 요구한 거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효력은 발생하지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는 한 것은 아닙니다. 증액을 한번 2천만 원, 현재는 4억 7천만 원이고 최초엔 4억 5천이었는데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배당 요구를 해서 선순위 배당 대상은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확정일자가 굉장히 늦어요. 24년 3월 26일 날 확정일자를 찍고 그걸로 배당 요구를 한 상황이 됩니다. 이분은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실제 채권액이 얼마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이제 4억 1,100을 가지고 어떻게 배당이 되고 낙찰자의 인수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비용하고 선순위 세금이 있으면 이걸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배당을 하게 될 텐데 선순위 세금이 이제 근저당권자보다 빠르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100만 원에 다 해결할 수 있다 가정을 하고 선순위 근저당을 보면은요. 지금 이미 경매 신청한 금액이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1억 1,100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채권 최고액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단위를 떼면 1억 2천하고 1억 7천 하면 2억 9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4억 1천에서 2억 9천을 빼면 1억 2천이 임차인에게 후순위로 배당이 되게 되겠죠. 임차인 보증금이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것을 4억 5천이 1억 2천이 배당이 되면 3억 3천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실제 취득가는 7억 4천만 원이 실제 취득가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이 없게 되겠거든요. 감정가가 물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가보다 1억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실제 이 물건을 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 같으면 유지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물건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물건이 맞습니다.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듯이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세권 인수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배당 요구했다는 날짜가 이렇게 매각물권명세에서 떡하니 있으면 법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에 배당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는지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잘 분석을 하고 입찰해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